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4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검언유착 수사팀 최근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내일 8월 5일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 그걸 넘기면 풀어줘야 됩니다. 구속기한이 끝났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 기소할 텐데, 문제는 이 당초에 이 수사의 목표가 이동재 전 기자에 있었던 건 아니죠.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든 엮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차질을 빚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많이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정진웅 형사일부 부장검사가 직접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에 가서 몸을 날려서 폭행을 했다 하는 그런 시비까지 일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사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이제 구속기한 만료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쯤이면 원래의 수사 일정대로라면 대개 공소장을 이제 거의 완성해 가는 그런 단계여야 되는데, 오늘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을 또다시 포렌식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은요, 5월 14일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찰이 채널A 경영진들, 그러니까 편집 보도본부 이런 데 사람들한테 진상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진상조사팀한테 넘겨받은 겁니다. 근데 물론 영장은 있었지만 그 영장 내용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효다, 돌려주라,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죠. 그 나온 게 바로 7월 24일 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그걸 재항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하니까 재항고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재항고하는 기간에 당연히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건 불복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만약에 재항고를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항고 결정은 일단 따르고 그 다음에 재항고 결정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지금 검찰은 그것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항고가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첫 번째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노트북을 포렌식한다고 하는데, 오늘 포렌식이 무려 3번째입니다. 아니, 같은 노트북을 이렇게 3번째씩이나 포렌식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5월 14일 날 넘겨받았다고 그랬죠. 넘겨받고 그 직후에 이거는 이제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니까 그 진상조사의 결과로서 사설업체에 맡겨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키워드 같은 거로 이렇게 넣어서 그 내용이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키워드는 보나마나 한동훈 이런 계열로 계속해서 이철, 한동훈 이 관련자들 이름을 다 넣었겠죠, 거기에. 아니면 약칭, 별칭 이런 것들 다 넣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그게 채널A가 진상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진상조사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이 노트북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동재 기자의 진술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2월 13일 이동재 한동훈 그 대화록에 배석했던 이동재 전 기자의 후배 기자가 있었죠. 그 후배 기자한테서 나온 것인지는 현재 불분명하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보면 이동재 기자가 그 후배 기자한테 야,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동훈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수사팀이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화록에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의 진술에서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마도 알 수가 없죠. 찾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동재 기자가 그 또한 후배 기자한테 허풍을 치려고 만들어낸 말인지, 저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장이,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목 대상인 검사장이 기자한테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채널A 진상조사팀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못하고 잘못된 워딩, 말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형사일부 수사팀은 이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상조사팀이 한 게 첫 번째 그 포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검에서 5월 14일 날 이걸 넘겨받은 뒤에 이제 중앙지검 자체 포렌식 팀이 이것을 포렌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이제 넣고 뭔가 그 소위 공모의 증거, 이동재 한동훈 공모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기서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 공모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대검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2월 13일 대화록이 유일한 증거고요. 그건 뭐 이미 증거능력 이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노트북에서도 못 찾고 휴대전화에서도 못 찾았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이동재 전 기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자주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도 못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해가면서 거기 텔레그램 대화방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또 한동훈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리 엮으려고 해도 없고 저리 엮으려고 해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관에 봉착해서 이른바 검사들 간의 활극까지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안 나오니까 이번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검의 포렌식 팀이 또 있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러 번 포렌식을 하느냐? 똑같은 노트북을 이렇게 3번씩이나 포렌식 하는 경우가 있느냐? 아주 드문 경우죠. 아니, 포렌식 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다 넣어서 찾아봤는데, 그걸 돌려본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돌려봤는데, 거기에서 못 찾았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변호인의 참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이 포렌식을 대검 포렌식 팀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내일이 구속 만료일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포렌식을 한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또 뭐 정말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디 걸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걸 걸기 위해서 탈탈 터는 것이다. 그래서 3번째 포렌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걸 고리가 뭐냐? 근데 그 고리조차 검찰의 첫 번째 포렌식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3번째 포렌식도 결국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판까지 했다는 건 정말 조급하고 형사일부 수사팀이 굉장히 몰려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결국 신기루를 쫓다가 나중에 이게 신기루였네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오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검사가 기자와 뭘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 프레임 설정한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다. 이 처음부터 무리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결국은 누군가의 여권의 컨트롤 타워가 있을 텐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컨트롤 타워가 있을 텐데 그 컨트롤 타워의 첫 번째 작품이 3월 31일 날 MBC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부터가 뭔가 조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동훈 검사장을 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어긋났던 것이죠. 이 어긋나면 중간에 적당한 정도의 계기를 만들어서 얼른 발을 뺐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다시 또 덜컥 숟가락을 얹어버렸습니다. 검언유착으로 단정을 하고 계속해서 국회 답변도 그렇게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에서 지휘권에서 배제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른바 움직일 수 없는,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포렌식을 또 하고 있는데, 이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없는 공모 의혹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일 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그건 참 판단하기 어렵죠.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표현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들 체면치, 나중에 무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표현을 해서 자기들의 그 지금까지의 노력이 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막 우기고
우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기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텐데, 그것은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한동훈 검사장의 구속에 있었는데, 구속은 실패하고 어떤 식으로든 강제적으로 엮어서 거기에 넣을 텐데, 그거는 뭐 법원에 가서 저는 뭐 제대로 된 심판을 받기도 전에 그 논리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무슨 공모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 세 번째 포렌식, 이거는 검찰의 수사 역사상 굉장히 코미디 같은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건대 이제 내일 그 기소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또 계속해서 뭐 수사한다 어떤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할 텐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나올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미래통합당이나 시민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복귀해보고 왜 이렇게 백주에 조작을 시도하다가 미수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감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것 아니냐라고 한 이 감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소인으로서 감찰 진정인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조사를 했고요. 엊그제 그 정진웅 부장검사와 같이 갔던 장태웅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불러서 조사했고, 정진웅 부장검사를 지금 불렀는데 정진웅 부장검사는 기소한 이후에 5일 이후에 뭐 출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놨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보건대 서울고검에 기대를 걸어봄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검장 지금 차장검사 뭐 사실상 사의 표명에서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그 감찰관은 물론 감찰관은 저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고시 동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거의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찰팀에 있는 검사들이 그 승진이나 다음 보직 뭐 이런 걸 노리기에는 좀 그 어색한, 그러니까 굉장히 고참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고검의 감찰에도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수사팀이 조작 미수 사건, 이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고검의 감찰팀의 감찰, 엄정한 감찰, 이 두 가지가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